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머무는 수도권의 관문이자 중국에 가장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가진 인천. 1883년 인천 개항 이후 역사를 뒤흔들 바닷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1875년 9월 일본 운요호가 조선을 탐사한다는 미명 아래 서해 앞바다를 거슬러 왔고 함포를 쏘아대며 개항을 강요했다. 신식무기로 장착한 군함을 대적할 수 없던 조선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강화도 조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이곳 인천에서 조선은 근대를 향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1883년 1월 한적했던 인천의 마을 제물포에 외국의 배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곳을 인천항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서울에서 가깝다는 지리적인 요점 때문에 제물포는 금세 조선으로 향하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인천을 찾아올 때면 거리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오늘 이 시간은 떠들썩했던 하지만 가슴 아픈 역사이기도 한 개항 당시 인천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이 시간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19세기) 중엽 인천 해안에 서구 열강의 군함이 나타났다. 당시 이미 중국과 일본에 진출했던 그들은 쇄국 정책을 고수하던 조선에도 통상을 요구하며 군사적 충돌을 일으켰다. 1866년 프랑스 군함의 병인 양요, 1871년 미국 제너럴 셔먼호의 신미 양요가 이어졌고 하지만 1875년 일본이 일으킨 운요 사건의 결말은 달랐다. 사건 수습을 빌미로 일본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인 조일 수호 조규를 체결. 이 조약에 따라 부산 원산에 이어 1883년 인천이 개항된다. 조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은 무력에 의한 일방적 불평등 조약이었다. 구체적 조항을 살펴보자. 제4관 조선국은 부산 외에 두 곳을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 제10관 일본군 인민이 조선국 지정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 관계된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강화도 조약에 이은 부속 조약과 통상 장정에는 일본의 화폐 유통,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한다는 조선에게는 너무나 불합리한 내용이 있었다. 네, 오늘 인천 개항 역사의 모든 것들을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분 자리하셨습니다. 인천 도시역사관의 배성수 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조선 개항의 역사에서 인천, 이 제물포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과 원산, 인천 그 세 개 항구가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일본에 개항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원래 일본과 교육을 해왔던 항구고 원산은 동해안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발달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과 가깝고 그 다음에 좋은 수로의 길목에 위치해 있고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조선을 찾는 그 많은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인천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다른 그 개항장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그런 통로이기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 쌀이라든지 모든 물자들이 더 많은 물자들이 유출됐던 그런 항구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곳 제물포가 수탈을 많이 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인천 개항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방금 네. 말씀하신 그 아픈 역사까지도 네. 함께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인천 중구청에서 차이나타운 쪽으로 가다 보면 언덕 위로 길게 이어진 계단을 만난다. 과거
청일 조계지 경계로 사용됐던 곳이다. 여기가 청일 조계지 계단. 계단이군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쪽은 청나라, 이쪽은 일본. 개항 이후 인천에는 일본, 청나라를 비롯하여 영국, 독일, 미국 등 5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각국 공동 조계가 있었다. 청일 조계지 계단은 계단석과 오르막이 반복되다가 끝부분에 가서야 계단만 층층이 놓인 독특한 구조를 보여준다. 완만한 경사지에는 그냥 경사로 따라 그대로 올라왔어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저 위에 그 자유공원까지는 급경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계단을 두어서 이렇게 급경사를 처리를 한 거죠.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메인 거리를 기준으로 청나라 사람들이 살던 곳과 일본 사람들이 살던 곳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세력이 가장 강한 두 나라였다라는 것도 그렇죠. 의미하기도 그렇죠. 하겠죠. 지금 보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가면 일본 조계로 들어가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중국 조계로 들어가는 거고 네. 그대로 직진해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각국 공동 조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 계양장 안에서 이 세 개의 조계가 만나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고요. 청일 조계지는 1883년 조성돼 1910년 경술국지로 폐쇄될 때까지 운영된다. 폐쇄 이후 청일 조계지는 일본 상인들의 주거지로 바뀌며 조선인들을 홍예문 밖으로 쫓아낸다. 이후 이곳은 일본의 조선 수탈 본거지로서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우리나라 땅인데 개항을 했다고 해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결국은 마을을 이전해야 되는 사태가 그렇죠. 발생을 한 거잖아요. 네, 아주 훌륭한 질문인데요. 이 외국인들이 어쨌든 이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에 와서 그 무역행위나 이런 업무를 보려면 굉장히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조선 그 계양장 안에 일부 지역을 조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빌려서 외국인들에게 빌려주고 조선 같은 경우는 그 지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 터전 혹은 생업 이런 걸 모두 버리고 이 조계 바깥으로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는 뭐 마음이 아팠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삶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청일 조계지 계단 왼쪽은 차이나타운, 즉 청국 조계지, 오른쪽은 일본 조계지다. 마을 입구나 대로를 가로질러 세운 탑 모양의 중국식 전통 대문인 페루를 지나면 이국적 풍경이 펼쳐진다. 중국인 거리를 걷는 듯한 이곳이 바로 차이나타운이다. 개항 이후 중국인이 모여 살았던 차이나타운은 관광 특구로 지정돼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가 넘쳐나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기도 하다. 일본 조계지 거리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은행이다. 인천 일대를 장악한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크고 웅장한 건축물들을 경쟁적으로 건설했다. 일본인들은 개항 초기 서둘러 지은 것이 바로 금융기관들이다. 현재 인천 개항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은 은행 고유 업무 이외에 국내에서 생산된 금괴와 사금의 매입 업무를 통해 일본으로 반출한 일본 제1은행이었다. 근데요, 관장님, 밖에서도 그랬고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일본식 건물 같은 느낌은 좀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사실 일본 애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약간 그 서양식 건물, 건축 양식을 도입을 해서 그렇게 지은 건물이고요. 밖에서 볼 땐 2층처럼 보이지만 안에 와서 이제 통으로 이렇게 쭉 올려서 조금 장엄한 분위기를 좀 내고자 했어요. 내고자 했고. 이곳에서 금융 산업을 또 많이 발전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개항 이후에 일본계 은행이 이미 3개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인천 지점의 출장소를 경성, 그러니까 서울에다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도 인천이 훨씬 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력적인 은행의 지점을 설치할 정도로 매력적인 그런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듣자 하니까 여기가 은행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은행 업무 이상의 것들을 여기서 했다고 들었어요. 네, 여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의 장소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비밀의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정말 지금- 비밀의 공간이에요. 네, 앞에 보시면 굉장히 두꺼운 철문이 있죠. 벽 두께도 어마어마한데요. 네네. 한눈에 봐도 규모가 크고 튼튼하게 설계된 철벽 금고가 은행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밑에도 금고예요. 그래서 금고가 2층이었어요. 얼마큼 많이 돈이 들어왔으면 금고를 별도로 짓고 그 다음에 아래 2층으로 두고 지금 안에 가면 천장도 다 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화재가 나도 금고 안은 지킬 수 있게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은행 업무 이상의 업무를 했다는 건 결국 뭐냐면 특히 이 일본 국립 제1은행 같은 경우는 조선의 광산으로부터 이제 금괴를 이제 매입해서 일본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은행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은행 업무상에서 있었던 금괴 업무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조선으로부터 수탈했던 그렇죠. 금괴들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은행의 이름이 그 당시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은행을 설립을 하면서 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국립은행들 같은 경우 이제 국립-제1은행, 국립-제2은행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국립-제1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한국은행 같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그런 은행이다 보니까 이 수탈 업무에 전면적으로 뛰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광산에서 채굴되는 그 금들을 매입을 해서 싼값에 매입을 해서 일본으로 이제 가져갔던 그런 업무를 했던 그런 은행들이에요. 은행에 업무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융가의 이면에 수탈의 아픔을 그대로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일본인들이 모여 살던 일본 조개 거리는 길을 따라 계속 이어진다. 개항박물관 바로 가까이 또 하나의 이국적인 건물이 눈에 띈다. 지금은 근대 건축사 전시관으로 쓰이고 있는데 원래는 일본 제18은행이었다. 여기 들어와 보니까요. 은행 건물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네, 지금 그 당시 그러니까 개항 직후에 인천에 세워졌던 세 개의 일본 은행을 모형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앞에 보이는 건물이 제일 수탈과 많은 돈들을 긁어 모았던 일본 국립 제1은행 인천지점 건물입니다. 개항박물관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2층 건물이 일본 제58은행 인천지점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보이는 건물이 지금 이 공간이죠. 일본 제18은행 인천지점 건물입니다. 조선의 금융계를 지배하기 위해 세워진 인천 일본 제18은행 지점은 1890년 영업을 시작했으나 은행으로서의 업무가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는 기록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거세게 몰아치는 일본 은행의 파도 속에 조선인들을 위한 은행은 없었을까? 이런 외국계 은행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조선 상인들이 정작 이렇게 돈을 빌리거나 뭔가 은행 업무를 보려면 이 불이익을 좀 많이 당했어요. 특히 이제 조선 사람들한테 대출을 할 때는 고리에 대출을 하고 담보를 받고 뭐 그러면서 많은 수탈이 이제 그러니까 쌀 수탈뿐만 아니라 이 자본 수탈도 엄청나게 많이 행했던 곳이 바로 일본계 은행들이죠. 그래서 그 고종 황제께서 1899년도에 우리 자본을 이용해서 우리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설립하자 해서 대한천일은행을 설립을 합니다. 이 천일은행이라는 이름도 재미있는 게 일본에서 제일 큰 은행이 제1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더 큰 은행을 만들어야 된다. 하늘 아래 제일이 되는 은행을 만들자 해서 하늘천자에 한일자로서 천일은행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지점은 대한천일은행이었다. 금융주권 회복을 위해 고종이 설립한 대한천일은행은 민족 자본으로 은행을 설립하여 경제 파탄의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근대적 금융기관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 1883년 1월 1일 인천이 개항되자 조선 정부는 새로운 외교 관계를 위한 기구를 만들었다. 제물포 항구 인근 내동에 감리소를 설치해 당시로서는 낯선 이름의 감리를 별도로 파견하게 됐다. 세관도 감리서의 관할하에 있었다. 인천 감리서는 개항 이후 인천항의 통상 사무를 감찰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기관이다.
개항장 최고의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지방행정관청이 담당했던 업무는 물론 외국과의 통상, 비자 발급, 조계지 관할, 치안 유지와 행형, 외국인과 조선인 사이 일어나는 각종 쟁의 등 감리서가 담당한 업무는 실로 방대했다. 그러니까 인천항 감리서는 바로 개항장의 그 중심지가 됐던 그런 곳이죠. 그 주변에 뭐 교육기관이나 각종 행정기관 또 상인들도 모여 살았고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로서의 인천을 알아보려면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여기부터 거네요. 출발하는 것이 맞겠죠. 인천 감리서는 한때 김구 선생이 명성황후 시해범 살인 사건으로 수감되기도 한 곳이다. 백범 선생의 애국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된 의미 있는 곳이지만 제대로 보존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백범은 인천은 자신의 일생에 있어 뜻깊은 곳이라 기록했다. 21살에 인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23살에 탈옥 도주했고 39살에 17년 징역수로 다시 이 감옥에 오게 됐다. 1884년 11월 미국, 영국, 청국과 조선 정부 사이 인천 제물포 각국 조계 장정이 체결됐다. 1883년 제물포란 이름으로 개항한 국제도시 인천. 조선의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모인 외국인들은 그들끼리 교류하기 쉬운 공간이 필요했고 그렇게 세워진 곳이 제물포 구락부다. 근데 바깥에서 보는 거랑 네. 지금 이 안에 들어와서 보는 거랑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많이 다르죠. 그 네. 당시에 여기는 뭘 위해서 사용하던 장소인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름이 제물포 구락부예요. 제물포 구락부. 구락부. 그러니까 클럽이라는 영어를 그 한자로 음차한 거죠. 그래서 제물포 구락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제물포 클럽이에요. 여기 그 인천항 제물포에 모여 살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공간을 중심으로 뭐 파티도 하고 뭐 사교 모임도 하고 댄스도 하고 뭐 그런 용도로 사용됐던 공간이죠. 제물포 구락부는 용도가 바뀌면서 내부 시설도 수차례 변경됐다. 내부 형태를 추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옛 모습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1901년도에 이 건물이 처음 지어지는데 여기서 보시면 인천항이 쭉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천 바다가 쭉 들어오는데 저 바다에서 열심히 부두찜을 지고 노역을 했던 사람들은 다 조선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댄스를 하고 사교 파티를 했던 외국인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들만의 또 삶을 즐겼던 거고, 그러니까 그 근대 시기의 아픔을 오롯이 담고 있는, 뭐 그 아픔을 담고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그 아픔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국에서 사교 활동을 하며 화려한 삶을 즐기던 개항 당시 외국인들의 일상은 조선인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것이었다. 조계지 밖으로 쫓겨난 조선인들은 항만에서 끊임없는 노동을 이어가며 고단한 생활을 해야 했다. 당시 조선인들의 터전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그 고통까지 지워진 것은 아니다. 이국적인 풍경이 남아 눈길을 끄는 거리. 이곳에 당시 건축 양식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 있다. 관동 일가의 카페 팟알은 지어진 근대 일본의 점포 겸용주택 마치아 양식의 건물이다. 옛 일본 조계 지역에 100년 넘은 일본식 목조주택을 개조하여 지금은 차 마시는 공간으로 인기가 높다. 한 시민운동가가 고집스레 옛 모습대로 복원해 1890년대 일본 하역회사 건물을 되살렸다. 좁은 통로를 따라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면 한 사람이 들락거릴 만한 계단이 보인다. 1층에는 사무실이 있고 2, 3층의 다다미 방에선 100여 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숙식을 하며 제물포로 들어오는 배를 기다렸다.
여기 들어와 보니까 예전 모습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건물이 그러니까 마치 그 에도 시대 일본 어떤 집에 들어온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 건물은 그 등록문화재예요.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된 등록문화재 제567호로 등록돼 있는 그 문화재 건물이고요. 사실은 등록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 대화조라는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던 건물이에요.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부두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부두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인부들을 제공했던 용역 회사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1층은 사무실로 쓰고 뭐 2, 3층은 그 용역 회사에 소속된 그 인부들이 숙식을 했던 그런 곳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이게 1890년대 엽서 사진에도 이 모습이 나오는 걸로 봐서 지어진 지 120년은 훨씬 넘은 그런 건물이고요. 당시의 기록들이 노역하던 조선인들의 일상을 보여준다. 제물포의 일본인들은 현대적인 신사들인데 반해 조선인들은 짐꾼들이고 일본인들에게 봉사한다. 사실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된 건 우리가 불평등 조약, 즉 강화도 조약을 맺기 시작하면서부터잖아요. 어떤 불평등 조약들이 있었나요? 네, 사실 조개 조약은 그런 국가와 국가 간의 큰 조약이 아니라 한 도시 단위로 조개 조약이 맺어져요. 그러니까 뭐 인천 제물포항 일본 조개에 관한 약서라든지 또 뭐 인천 제물포 각국 조개 장정이라든지 그러니까 한 지역을 놓고 맺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이긴 하지만 지역을 놓고 맺는 조약이라 이 조약만 놓고 보면 불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기 인천항의 조개를 설치했다면 우리나라 우리 정부에서는 그럼 일본의 뭐 개항장이었던 나가사키라든지 고베라든지 여기도 그러면 조선지경을 만들자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들과 지식이 부족했던 거죠. 네. 1880년대 조선이 개항하자 일본, 영국, 미국 등이 조선 철도 부설권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조선 정부 역시 철도의 필요성을 느꼈다. 1894년 청일 전쟁이 나자 일본은 강력하게 서울 인천 간 그리고 서울 부산 간의 철도 부설을 주장한다. 조선은 일본의 압력에 불안해하고 을미사변으로 반일 감정이 높아지자 1896년 3월 경인철도 부설권을 미국인에게 넘겼다. 지금 보시는 요 기관차가 개항 당시에 처음 그 개항 직후에 1899년이죠. 인천 제물포에서 그 노량진까지 처음 경인철도가 개통이 되는데 그 당시에 경인철도를 달렸던 모관령 탱크 기관차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했고요. 이 경인철도 같은 경우는 뭐 최초의 철도라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이 철도가 놓이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물자들이 이제는 육로나 수로를 통해서 서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도를 통해서 이제 서울로 들어가게 돼요. 1899년 9월 18일 오전 9시 근대의 여명을 알리는 경인선의 첫 기적 소리가 울렸다. 인천은 우리나라 철도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서구 사회에서 철도는 개화와 근대 문명의 축복이었겠지만 식민지 조선의 백성에게는 수탈의 수단일 뿐이었다. 일제가 철도에 욕심을 낸 것은 철도를 이용해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 대륙과 러시아 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경인선 철도를 통해 조선 백성들이 먹어야 할 곡식과 조선의 수많은 자원과 물자가 인천으로 옮겨졌고 인천항을 통해 일본으로 보내졌다. 청일조계지 계단을 한참 오르면 메가도 동상이 있는 자유공원과 연결된다. 자유공원은 1888년 개항장 조계지 내에 조성된 한국 최초의 서구식 근대 공원이다. 자유공원 위에 올라서면 인천항 전경이 시원스럽게 펼쳐진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메가더 사령관은 9월 15일 0시에 팔미도 등대에 불을 밝히라는 작전 명령을 내린다. 한미연합특공대가 5시간 치열한 전투 끝에 인민군이 점령한 팔미도를 탈환,
15일 0시 12분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끈 빛을 밝힌다. 북한군이 남한 전역을 점령한 상황에서 적진 한가운데를 급습하는 작전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인천 앞바다의 등대다. 여기 등대도 있는데요, 원장님? 이 등대 같은 경우는 1903년에 이 8m 등대가 만들어지는데 1904년이 러일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러일 전쟁 직전에 국제 정세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항구로 들어오는 배들에게 이제 배들을 길잡이가 야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잡이가 필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인천 앞바다의 8미도라는 섬과 소월미도, 월미도 옆에 있는 소월미도라는 섬 여기다가 이제 등대를 처음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03년이고요. 연합함대는 8미도 등대 불빛에 의존해 월미도에 안전하게 상륙한다. 한강을 넘어 서울을 탈환하고 전황을 역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한 작전이었다. 8미도에 상륙한 한국군으로 구성된 켈로 부대원들이 등명기를 손으로 돌려 위치를 알려줬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네, 오늘 이렇게 인천의 개항의 역사 또 조선 개항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근대화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아픈 역사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대가 시작됐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근대의 아픔을 오롯이 담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남아있는 역사의 흔적들이 또 후대에 역사의 흔적들을 잘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고 임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올바른 역사를 알고 또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네, 원장님.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항 이후 나라 속의 나라이자 국제 도시였던 인천. 서양 열강들의 거센 입김 속에서 화려한 건축물과 은행, 철도가 들어서고 숨가쁘게 변화의 물결이 밀어닥친 이곳에 그 시대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동시에 더 먼 미래를 내다봄으로써 인천 바다의 역사는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1883년) 개항 이후 인천은 거센 파도처럼 몰아치는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면서 앞으로 인천 개항의 거리를 걸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이국적인 풍경만을 담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스며든 시간과 추억 그리고 과거의 아픔까지도 함께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 탐방 길이의 우리 역사.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역사의 현장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